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에 들어가면서 오늘 일부 지하철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는 다음 달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맞서 러시아도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의 의뢰로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를 했던 업체 피에나를 본격 수사하고 있습니다. 명 씨가 8년 전 총선 때도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팔레스타인에 1대1로 비겼습니다. 손흥민이 A매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51호 골을 터뜨렸지만 연승 행진은 아쉽게 멈췄습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에서 출근길 나서는 분들은 평소보다 조금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늘 첫 차부터 준법 투쟁에 나서면서 일부 열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외 사건 사고 소식 하예빈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늘 첫 차부터 단체 행동을 시작합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사측의 구조조정 철회와 내년도 임금 인상, 인력 충원을 요구 중입니다. 안전 인력을 증원해야 할 상황인데도 오히려 서울시와 사측은 거꾸로만 가고 있습니다. 노조는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앞두고 먼저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준법 투쟁에 나섭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 하에 일종의 태업을 하는 겁니다. 이에 이용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일부 열차가 지연되는 등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도노조도 어제부터 준법 투쟁을 시작하면서 수도권 전철 열차 470여 대가 20분 넘게 지연됐는데 오늘은 지연 운행 혼란이 이보다 클 걸로 예상됩니다. 어제 오후 4시 24분 서울 삼성동의 17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 120여 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약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입구 천장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울산 현대차 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이들은 공장 안 차량 공회전 테스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해당 공장의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JTBC 하이비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 측의 의뢰를 받아 공표 여론조사를 했던 피에날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명 씨가 피에날에 무리한 조사 방식을 요구했던 건데 피에날 측은 그런 요구는 있었지만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 씨가 8년 전 20대 총선 때 여론조사를 조작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명태균 씨와 관련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와 시사경남은 피에날에 여론조사 50건을 의뢰했습니다. 이 중 48번이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피에날 조사가 유독 튄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 업체를 압수수색해 당시 기초 데이터들을 확보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시작점인 여론조사를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명 씨가 당시 피에날에 요구했던 여론조사 설문 문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맥이 들어가는 경우 아니 안 된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왜 안 되는데 피에날 측은 무리한 요구가 있었지만 거절했다는 입장입니다. 질문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걸 못해요. 이렇게 하실 경우가 꽤 있었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 명 씨가 지난 20대 총선 때 여론조사를 조작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진주시 선관위는 명 씨가 운영하는 좋은날 리서치가 조사한 자료를 적용하지 않거나 30대 가중값을 초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는 지난 대선 기간에도 윤석열 후보를 위해 비슷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를 네. 또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누군가만에 더 계속 올려갖고 네네. 예, 2, 3% 조금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도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여론조사 기준 위반 행위로 벌금형과 과태료,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대화 녹취가 공개된 다음 날 대통령의 측근 국민의힘 3선 윤한홍 의원이 사퇴 무마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명태균 씨 측에 접촉해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관계를 끊자고 말하는 특정 녹취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윤 의원은 요청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누구의 지시를 받은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경남 도의원을 지낸 A씨에게 연락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공개한 다음 날입니다. A씨는 윤 의원과 같은 중학교를 나와 10년 넘게 인연이 있고 명태균 씨와도 최근까지 연락을 할 정도로 친분이 깊습니다. 먼저 윤 의원은 A씨에게 명 씨와 대통령의 녹취에 대해 물었다고 합니다. 니는 들은 거 있네. 내도 들은 거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내용이고 어떤 내용인데 뒤에 생각보다 심각한 내용이 많다. 그러자 윤 의원은 당이 나설 수 없다고 하면서 A씨를 닥달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누가 책임지고 할거 이제 빨리 해결을 해라. 그러면서 윤 의원이 먼저 명 씨와 윤 대통령 사이의 녹취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명지한테 뭘 챙길 생각하고 있더라고. 정말 잘나구나 하는 그거라도 좀 풀어라. 그래서 그렇게라도 좀 털면은 좀 안 낫겠나, 분위기가 안 낫겠나.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관계를 끊자고 말하는 녹취를 틀게끔 해달라는 요청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JTBC에 A씨를 통해 명 씨에게 해당 녹취를 틀어달라고 요청한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대통령한테 거절당하는 녹취도 나와야 총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생각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명 씨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윤 의원이 직접 나서서 접촉한 이유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의원은 명 씨와 거래를 하려거나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거나 한 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하고 승인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실상 핵 대응에 나설 걸 경고하며 긴장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즉시 종전을 주장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양측의 신경전이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본토를 향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승인 방침이 전해진 지 이틀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19일 우크라이나군이 접경지인 브란스크주에 에이테크므스 미사일 6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발은 격추했고 나머지 1발도 손상을 입혔다고 러시아는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제공한 미사일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То, что атакам сегодня ночью по Брянской области использовался неоднократно, это, конечно, сигнал о том, что они хотят эскалацию. 앞서 푸틴 대통령도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새로운 방침, 이른바 핵 독트린을 공식 발표하면서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허용 방침에 맞불을 놨습니다.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 보유국의 공격은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고 재래식 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 대응에 나설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푸틴이 핵 사용까지 거론하면서 발발 1000일째가 넘어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Putin is focused on winning this war. He will not stop on his own. 하지만 양측 모두 즉시 종전을 주장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확전보다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미사일을 북한군이 참전 중인 쿠르스크가 아닌 브란스크로 발사했습니다.
치명타를 입힐 지역 대신 일회성 공격을 택하면서 러시아의 반응을 먼저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러시아 역시 개정된 핵 독트린에도 불구하고 실제 핵 사용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결국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양측 모두 유리한 고지에서 종전 협상에 나서기 위한 몸값 올리기 경쟁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 이어 이번엔 미국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며 범행을 저질렀는데 3시간 만에 3명이 숨졌습니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대낮 뉴욕 맨해튼 거리에 핏자국이 흥건합니다. 현지 시간 18일 오전 한 남성이 거리를 활보하며 거리에서 만난 행인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I thought he was trying to just steal and make money. I didn't know he killed people. And then it turns out the guy has this long two knives with him. What's wrong with New York City? 용의자는 먼저 오전 8시 22분 인근 공사 현장에서 30대 남성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에는 이스트 강변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을 공격했습니다. 또 30분 뒤에는 맨해튼 중심부인 유엔 본부 인근에서 30대 흑인 여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들 3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비교적 치안이 좋은 곳으로 알려진 맨해튼 유엔 본부 인근까지 묻지마 범죄에 노출된 겁니다.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We're getting ready to go up to a new legislative session in Albany. Let's finally deal with we have to take those who can't take care of themselves off our street and give them the humane care that they deserve. 50대 노숙자인 용의자 라운 리베라는 경찰의 묻지마 살인을 자백했고 경찰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전과 8범인 리베라가 절도와 폭행 혐의로 복역 후 출소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대체 뭘 사과한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 질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TV를 통해서 회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홍 정무수석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끝날 때 기자가 어떤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과하신 거냐? 네.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하셨어요. 네. 뭐 때문에 사과하신 겁니까? 홍 정무수석은 윤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사과했고 고개 숙여 태도로도 사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부산일보 기자인데요. 저는 그거는 그 기자가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 저는 그 태도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유명 방송인 킴 카다시안이 테슬라의 인공지능 로봇과 만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누구나 로봇을 가질 수 있는 시대 오는 걸까요? Hi. Can you do this? I love you. You know how to do that? 현지 시간 19일 킴 카다시안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내 새로운 친구를 만나보세요라며 올린 영상입니다. 로봇에게 뭘 더 할 수 있는지 묻자 하와이의 훌라춤을 추는데요. 연이어 공개한 영상에선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봇택시에 앉아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달 11일 테슬라가 여러 시제품을 공개했지만 실제 정식 출시되지는 않은 제품들입니다. So you could have your own personal R2-D2 C-3PO. Costs something like, I don't know, $20,000-$30,000. Probably less than a car. 이 테슬라는 트럼프 랠리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데요. 트럼프에 이어 킴 카다시안의 홍보가 도움이 됐을까요? 올해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T1이 아쉬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3년 연속 결승에 진출한 선수단 제5패국회 중에 제우스 최우재가 팀을 떠납니다. 어젯밤 T1이 제우스와의 계약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여정을 함께 해준 선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의 여정도 응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페이커 이상혁을 비롯해 제우스, 오너, 구마유시, 캐리아는 2022년부터 3연속 월드 결승에 나섰고 2연속 우승이란 기록도 썼습니다. 이 선수단의 변화가 잦은 e스포츠에서 이룬 대기록인데요. 그만큼 5명의 선수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팬들이 많았지만 결국 변화를 피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페이커를 제외한 다른 3명의 선수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차례대로 T1과의 재계약을 마쳤습니다. T1은 지난 시즌 한화생명으로 월즈 8강에 나섰던 도란, 최현준의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정부부터 이어졌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정부가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시가격의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을 3년째 동결했지만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주인이 내야 할 보유세는 크게 늘 걸로 보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 2,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30억 원대 초반에 거래되던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올 여름 40억 원대로 훌쩍 뛰었습니다. 5월부터 한 7월, 8월 사이까지 반포 같은 경우는 한 달 사이에 5억씩 오르다 보니까 그때 매수자분들이 보고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할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내년 이 아파트 보유세는 약 1,300만 원으로 올해보다 40% 가까이 오를 걸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도 올해처럼 시세 변동분만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전년도 시세의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정부는 2달 전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지나친 세부담으로 이어진다며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동결한 겁니다. 현실화율은 3년째 동결이지만 올해 가격이 크게 뛴 지역은 세 부담도 늘 전망입니다. 같은 서울에서도 시세 상승이 컸었던 강남 서초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중에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상승폭도 동결을 하더라도 상승폭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준고가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마포 한 대단지 아파트는 올해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전용 84제곱미터 일부 세대가 내년엔 종부세를 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내린 지방 주택가 토지는 보유세가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단독주택의 경우 다음 달, 아파트는 내년 3월에 열람 가능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소화가 잘 되고 흡수력이 높아서 우유만큼이나 산양유가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유에 산양유 1.5%를 섞어놓고 산양유 100% 제품이라고 속여 팔아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박스 겉표지엔 원재료명이 산양유 100%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용물을 살펴봤더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산양유 100%로 만들어진 거 맞아요? 아닙니다. 소하고 산양하고 섞인 겁니다. 소하고 산양? 예.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갔어요? 소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대부분 일반 우유에 산양유를 소량 혼합한 분말을 산양유 100%라고 속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A사와 B사 대표는 인도 제조사에 우유 98.5%와 산양유 1.5%를 섞은 유 가공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이 원료로 C사가 가짜 산양유 41톤을 만들었고 이들은 18억 원 어치를 판매했습니다. 산양유 분말이 킬로그램당 28,000원 정도인데 우유 분말은 10,000원에 불과한 걸 악용한 겁니다. 이거 제품만 봤을 때는 섞여 있는지 전혀 모를 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 섞어서 검사를 하면은 검사 결과가 인도산으로 안 나오나 보네요? 경식별 불가로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우유 성분이 없는 줄 알고 사 먹은 소비자가 알레르기에 노출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산양유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아니고요. 소에서 나온 우유만 알레르기 유발 물질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식품위생법상 우유만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모두 회수 조치하고 업체 대표 등 7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예년 수준의 늦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광주 14도, 부산 15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밤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 내일 새벽 중부지방 전체로 확대되겠습니다. JTBC 아침 NL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